여러분,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500원.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해외여행 갈 때 좀 비싸겠네? 직구할 때 부담스럽네? 혹시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이미 가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실시간으로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환율 전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돈, 즉 원화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시간을 잠시 과거로 돌려볼까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환율이 1,200원만 넘어도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시절을요. 1,300원을 넘으면 제2의 IMF가 온다며 기업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정부는 환율 방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말 현재는 어떻습니까? 1,300원은 기본이고 1,400원대조차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참조점 이동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적응해버렸다는 겁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강달러 현상 때문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달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한민국 원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이건 단순히 환전할 때 손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쓰는 모든 비용이 폭등한다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90% 이상, 우리가 먹는 식량의 상당수가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결국 짜장면 값까지 미친 듯이 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앉은 자리에서 내 연봉이 20%, 30% 삭감되는 효과. 이것이 바로 환율 폭등이 가져올 구매력의 죽음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냉철한 데이터로 자본주의의 민낯을 파헤치는 미스터 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정부나 언론이 괜찮다며 덮어두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꺼내보려 합니다. 왜 원화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지, 왜 외국인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침몰하는 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구명조끼는 무엇인지, 지금 당장 주머니 속의 원화를 의심하십시오.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무너진 펀더멘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원화 가치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걸까요? 정말 정부 말대로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돈의 중력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아주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를 보십시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 은행에 돈을 넣으면 5% 넘는 이자를 주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3%대에서 빌빌거리고 있죠.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입니다. 한국에 돈을 두는 것만으로도 손해인데 원화를 들고 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한 자금은 한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금리를 팍팍 올리면 되잖아. 그럼 돈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니야? 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이미 빚더미 위에 앉은 대한민국에서 금리를 미국 따라 올린다? 그 순간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영끌족과 자영업자는 줄초상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가 터지고 안 올리자니 환율이 터지는 상황. 외국인들은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한국은 금리 못 올리는구나.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네? 이것이 바로 환율 1,500원 시대의 첫 번째 트리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 수출마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니 원화 가치가 지켜졌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중국 수출?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 물건 안 사줍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더 싸게 팔거든요. 반도체? 예전 같은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는 달러보다 쓰는 달러, 에너지 수입, 해외여행가 더 많은 나라. 이걸 구조적 무역 적자라고 부릅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수도꼭지는 잠겼는데
배수구는 활짝 열려 있는 욕조. 그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물이 말라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시그널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누구일까요? 바로 냉혹한 승부사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율을 보십시오. 저평가다, 쌀 때 사라, 아무리 외쳐도 외국인들은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지, 인구는 줄어들지, 옆에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지, 북한 리스크는 여전하지. 심지어 기업들은 주주 환원도 안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투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돈만 잠깐 빼쓰는 ATM 기기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이 원화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갈 때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도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들. 지금 공장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평택? 울산?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 조지아, 베트남, 인도에 짓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이 번 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온 달러가 국내에 풀려야 환율이 안정되는데 그 낙수 효과가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한국 땅에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 밖으로 나가는 제조업의 공동화. 이것이 원화 가치를 짓누르는 거대한 악재입니다. 결국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입니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내 돈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지금 대한민국 원화는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리도 못 올리고 수출도 안 되고 기업도 떠나는 나라의 돈. 누가 가지고 있고 싶겠습니까? 이 신뢰의 붕괴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타격을 입힐지 아직 체감이 안 되신다고요?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머리에서부터 지옥은 시작됩니다. 다음 파트, 수입 물가 폭탄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요즘 점심 사 먹기 무서우시죠?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언컨대 런치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짜장면을 예로 들어볼까요? 면을 만드는 밀가루, 춘장 만드는 콩, 튀기는 식용유, 그리고 불을 켜는 가스까지 전부 다 수입입니다.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한다는 얘기죠. 환율이 10% 오르면 사장님 원가도 10% 오르는 게 아닙니다. 유통비, 물류비까지 연쇄적으로 폭발해서 소비자 가격은 20%, 30%가 뜁니다. 조만간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김밥 한 줄에 6,000원 하는 시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내년 봄에 닥칠 현실입니다. 더 끔찍한 건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원유, 천연가스 전량 수입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된다는 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연료를 사올 때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적자 누가 메꿉니까? 결국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에 고스란히 찍혀 나옵니다. 이건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 아닙니다. 환율이 여러분의 지갑에서 강제로 뜯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앉아서 가난해진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희석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격을 너무 올리면 안 팔리니까 꼼수를 씁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재료를 싸구려로 바꾸는 스킨플레이션. 같은 돈을 내지만 여러분은 더 적게 먹고 더 질 나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삶의 질이 수직 낙하하는 거죠. 정부가 물가 잡겠지라고요?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부의 물가 대책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 정부에게 이 파도를 막을 방파제가 남아있기는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팩트체크해드립니다. 정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넘는다. 세계 9위다. 끄떡없다. IMF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숫자만 보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진짜 총알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미 국채나 자산으로 묶여 있어서 위기 때 급하게 팔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게다가 최근 환율 1,400원 막느라 엄청나게 썼습니다. 미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달러를 시장에다 팔고 있는데 환율이 잡히던가요? 아니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속도를 늦출 뿐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통화 스와프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미국한테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일본은 미국이랑 무제한 상시 스와프를 맺고 있어서 엔화가 떨어져도 버틸 뒷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다고 달러 내보내는 거 막을 수단조차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지정학적으로 무조건 챙겨줘야 할 1순위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 우리는 지금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맨몸으로 폭풍우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정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시스템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개개인의 구매력 하락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국가는 견뎌라 라고 말할 것이고 언론은 애국심을 가져라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 뿐입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 내 스스로 방패를 드는 것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바구니를 점검하십시오. 전 재산이 원화로 된 아파트와 예금뿐이다? 이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좋은 객실을 예약해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객실이 무슨 소용입니까? 최소한 내 자산의 20%에서 30%는 달러로 옮겨 놓으십시오.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내가 가진 달러의 가치는 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쇄되면서 내 구매력을 지켜주는 해지 효과. 이게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 살아남는 기본 공식입니다. 달러도 불안하다면 금을 보십시오. 역사상 종이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적은 수도 없이 많지만 금이 가치를 잃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인플레이션의 시대. 가장 위험한 도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화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달러를 사고 금을 사서 모으십시오. 1,500원 환율이 오면 누군가는 곡소리를 내겠지만 미리 달러를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퀀텀 점프시킬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IMF 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스터 원희가 여러분의 생존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깨어있는 이성입니다. 감사합니다.